안녕하십니까, 토비입니다. 토토는 출연 안 하냐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토토로 인기가 많네요. 아무튼 이제 브랜드들 24년도 SS 시즌 아이템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일정은 포터리 프리뷰 행사입니다. 그걸 가서 좀 보고 괜찮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브랜드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또 영상 컨텐츠로도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제 입맛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면 좋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Turning beggars into heroes. 1층이 막혀있고 2층으로 올라가네요. Bodies moving innuendos.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싸가 오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다녀 계시죠. 그러니까 구독자 잘 보고 있어요. 매일 올려주세요. 진짜 매일 봐요. And paradise goes. We get bored 이거 예쁘네. 가먼트 다잉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괜찮은 것 같아요. into heroes. Bodies moving innuendos. And paradise goes. 가운데 거 있어요. 예쁘다. 이번에 좀 갈아 넣은 것 같은데? 다음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비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시는 분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되게 부끄럽네요. 이것도 예쁘네. 가먼트 다잉 좀 괜찮은 것 같은데? At this point in time, my brother, it represents a song that doesn't exist. It's an illusion. 아우, 레전드야. 이거 봐. 이거 진짜 난리 났잖아. 이런 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 이번 시즌도 기대가 됩니다. 예쁜 아이템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포터리 후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제 생각에는 가먼트 다잉 제품군들이 괜찮았었고, 아까 입어본 거 있죠? 뭐 셔츠라던가 뭐 마원 자켓이라던가 뭐, 그리고 또 바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살짝 코몰이 그 실크랩 느낌이 나는 자켓이 있어요. 그 아까 입어본 브라운 색깔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매장에서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린넨 스윙탑 있거든요. 뭐 그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살짝 빈티지 무드로 가공해서 나온 게 좀 예쁘더라고. 예, 그래서 포터리 24년도 SS 시즌 프리뷰 후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심으로 진짜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거든요. 구독자 1만이 되면은 꼭 해야지 했는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예, 금요일에 제가 그 Q&A를 받았었거든요. 인스타로. 인스타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요거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Q&A를 받았는데 좀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 골라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질문해주신 거는 개인적인 메시지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채면 햄버거 최대 3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고, 한 달에 지출하는 쇼핑 비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 쇼핑 계획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통장에다가 이제 매달 고정으로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넣어요.
예, 그 계좌에다가 넣고 거기서 소비를 하는 편입니다. 소비를 안 하면 그냥 세이브가 돼서 뭐 다음 달로 2월을 시켜서 그러면 돈이 그렇게 쌓이겠죠. 그래도 그 돈을 뭐 코트라든가 패딩 이런 겨울 때 또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랑 이어지는 건데, 옷 사실 때 지르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가요? 참는 법 좀. 돈을 모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안 참으면은 제가 무슨 재산이 뭐 몇백억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절제를 해야 돼요. 쇼핑을 할 때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참는 법은 일단 제 옷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을 해서 내가 이거랑 비슷한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없다면 또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거를 3년, 5년은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행템을 제가 주로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철 입고 안 입거나 이렇게 그냥 방치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한 20대 때 쇼핑할 때는 근데 한철 입고 버리고 한철 입고 막 매물에서 팔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요 생각을 하고 쇼핑을 하다 보니까 옷장에 3년 이상 된 옷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기본템들 있잖아요. 뭐 흰색 셔츠라든가 롱슬리브도 그래요. 요것도 한 1년 입고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흰색 계열은 사실 그냥 싼 거 사서 좀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것도 딴 얘기인데, 예, 어쨌든 참는 법은 옷장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 옷을 뭐 3년, 4년, 5년 길게 입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판단하면은 조금 식는 경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애 브랜드 3개, 기대하는 브랜드 3개. 일단 최애 브랜드 말씀드리면은 예, 오라리. 오라리는 진짜 오랫동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같아요. 이게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이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오라리의 옷은 다 오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셔츠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5, 6년이 됐고, 코트도 5년, 4년 됐다 보니까 가장 최애하는 브랜드는 오라리입니다. 그리고 또 나나미카. 나나미카는 작년부터 구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나미카도 구매할 때마다 만족스럽다 보니까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애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 더 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예, 오면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는 예, 제 옷장에 거의 5알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템과 제가 트라이 해보고 싶은 뭔가 그런 디자인의 스타일이라면은 일단 유니클로부터 찾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최애 브랜드는 한 요 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브랜드 3가지는 일단 첫 번째로 스테디 에브리웨어. 요거는 저번 영상에 한번 나왔었죠. 입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이 브랜드가 아직도 이만큼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너무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슬 알려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성장을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커지면은 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많이 박리담회로다가 이것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프레세죠. 저번에 경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가격이 또 올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한 번쯤 맛보고 싶은 브랜드인데 이게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쨌든 기대하고 있는 브랜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접근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 구매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는 않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코모리입니다. 코모리를 사실 구매 안 한 지는 좀 됐어요. 그 예전에 뭐였지? 타이번 자켓 있거든요. 매번 나오고 매번 잘 팔리는 그 제품인데, 그걸 경험해봤는데 막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 나는. 이 정도면 대체품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이 제품이 있거든요. 원단이 실크랩이라고 해서 되게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살짝 고프라이가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요게 실크랩이 은근 코모리가 맛집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면 다시 코모리에 대한 뽕이 차오를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스테디 에브리웨어, 아프레셀, 코모리 정도가 되겠네요. 요즘엔 거의 가성비 제품만 주로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고가 제품도 코모리 같은 제품은 이제 안 사시나요? 예, 가성비 제품만 구매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나미카 샀지, 포터 샀지, 금자안경 샀지. 겨울에 아우터를 안 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모리 같은 제품,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코모리 제품을 위시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매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제가 구매 리뷰 영상을 요새 잘 안 올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제 월간 보고 컨텐츠를 좀 완전히 빼버리다 보니까 착용샷은 많이 나오는데 그 제품을 리뷰하는 거 있어서는 월간 보고에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잖아요. 뭐 한 2-3 제품 정도 리뷰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요. 영상을 만들 때도 최대한 20분을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너무 길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재밌다고. 예, 말씀드린 코모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리뷰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5일 남았는데 어떤 아우터를 살지 고민입니다.
예, 이제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전역을 하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 군인들이 요새 유튜브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군인들이 어떻게 보는 거지? 아, 요새 핸드폰이 있다 그랬지. 참 세상 좋아졌죠? 옛날에는 아우터는 그 제가 위시리스트 영상을 한번 소개한 게 있어요.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올드한 스타일의 블루종을 많이 추천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은 좀 데님 자켓이라던가 워크 자켓이라던가 이런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자켓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안경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작년에만 해도 래시 쿠퍼 사고 이거 지금 금자 안경 K41 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경에 대한 뽐뿌가 갑자기 막 엄청 솟구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둘 사다 보니까 다 갈고 싶은 거지. 그래서 뿔테는 좀 됐고 티타늄 테를 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아야메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아야메를 제가 매장 가서 써보니까 조금 되게 뭐라 하냐 범죄와의 전쟁이 나올 것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옛날 스타일의 되게 올드한 아저씨 느낌이 나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아재스러움이 더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더 끌리는 거라고 하면은 요거 감에 맞는 131이라는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요게 티타늄인데 또 옆에는 일자다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쉐입이 되게 클래식해 보이는데 감에 맞는을 제가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다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티타늄과 뿔테를 살짝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만간에 또 취급점 가서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구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비님 1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라리, 포터리 등 고가 의류들의 관리 및 세탁법이 궁금합니다. 아우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세탁을 안 합니다. 세탁을 안 하고 입고 난 다음에는 페브리즈 같은 걸 뿌려서 일광 건조를 한 하루 정도 시켜준 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뭐 드라이를 한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셔츠 이런 거는 그냥 전 세탁기 돌려요. 그냥 드라이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옷은 모시고 살면 안 돼요. 그냥 즐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시고 살 옷은 안 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물론 묻으면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모시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옷은 옷인데 그냥 즐겨야죠. 이제 이렇게 옷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거 있네. 어쩌다 옷에 관심이 생겼어요. 예, 요거는 되게 옛날이죠. 저 완전 어릴 때로 돌아갑니다. 한 5살, 6살 그때쯤일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가 둘째예요. 저한테 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첫째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형은 막 나이키, 퓨마, 뭐 아디다스 이런 거 신발 신을 때 저는 뭐 프로스펙스, 르카프 이런 거 신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나죠. 나도 저거 신고 싶다. 나도 나이키 신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사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무력이 조금씩 생긴 거죠. 그러고 이제 중학교 때 첫 알바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그 옛날에 홍대 카시나 있거든요. 홍대 카시나에서 줄 서가지고 보벤 블레이저라고 있어요. 그거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10만 9천 원인가 11만 9천 원인가 주고 샀다가 그거를 막 되게 오래 신고 팔았는데도 한 2, 30만 원 받았던 것 같아. 그때 이제 막 의류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욕심이 막 차오른 거지. 이걸 이렇게 사용하다가 팔아도 남는구나. 그리고 내가 요거를 신으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야 너 신발 되게 멋있다 예쁘다 이러면서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과거에 제가 옷을 보는 가치관은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 위주라기보다는 뭔가 좀 손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막 신다가 팔아도 남잖아.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막 제가 리셀을 엄청 많이 해서 막 장사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플랫폼조차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그게 되게 좋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옷에 정답은 없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본인한테 잘 어울리게 패션 그대로 즐겨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즐겨주십시오. 옷은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 좋아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무력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받고 이러면서 이런 테크트리를 탄 것 같아요. 일본 의류를 중심으로 무드를 많이 풀어가시는 것 같은데 일본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이것도 당연히 있죠.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였어요. 일단 일본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되게 깨끗한 거리와 잔잔한 그런 무드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물론 이게 뭐 앞뒤가 다를지 뭐 그건 제가 살아본 결과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있긴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이거는 내가 볼 때 한국도 똑같아. 저는 그 당시 오라리라는 브랜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그때 당시 뭐 입었지? 디네댓, 에스피오나지, 커버낫 이런 브랜드를 입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도메스틱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A랜드에 가서 쇼핑할 때였어요.
그럴 때였는데 어쨌든 오랄이란 브랜드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였지? 비샵이었을 거야 아마. 비샵도 몰랐지. 그래서 거기에 그냥 여기 쇼핑을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고급진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소재 개쩐다 이러면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지금까지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랄이 브라운 색깔 컬러 셔츠 있죠? 근데 요거를 아직도 입고 있어요. 그때 당시 구매할 때 이제 손 덜덜거리면서 샀거든요. 뭐 면세 받고 해도 2만 몇천 원이었을 거야. 그래서 되게 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막 에스피오나지 커버나 디네댓 입을 때 거의 아우터 가격대를 셔츠에 태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 그 당시에는. 근데 얘 뭐 지금까지 입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게 남는 거죠. 그것도 있고 포터는 이제 오사카 거기 오렌지 스트릿 갔을 때 옛날에 헤드포터 라인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산 게 이거지. 요 네이비 색깔 헬멧백.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살짝 중간 정도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 요 헬멧백이. 아무튼 요거를 구매했는데 요것도 지금까지 들고 다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금액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그만치 이상을 저한테 만족도를 줬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에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러저런 일본 브랜드들을 경험했는데 또 다 괜찮았고 늪지대 마냥 이렇게 계속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일본 브랜드들이 저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일본 브랜드에 대한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 좋거든요. 뭐 소재, 실루엣, 핏, 그런 무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격이 이제 감당이 안 돼. 오라리 울셔츠 막 4만엔 넘잖아요, 이제. 코트는 옛날에 그 멜튼 스팅 이런 거 사면은 한 7만엔. 그래서 한 100만원 미만이면 샀거든요. 근데 요새는 200만원, 300만원 우습고 셔츠 막 50만원, 60만원 하고 이러니까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국내 브랜드를 보내주시는 브랜드들도 있고 구매하는 것도 있고 이러저러한 루트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브랜드들도 요새 되게 괜찮게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브랜드에 대한 게 조금 식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 좋긴 한데 그나마 지금 엔저라서 그렇지 막 엔화가 지금 막 1,100원, 1,200원 되잖아요. 그러면 난 못 살 것 같은데 더 이상 진짜 너무 비싸요. 그래서 패션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런 거 있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야 좀. 몇 년생이신가요? 어려 보이셔서 궁금합니다. 이거 기분은 좋네요. 그 보벤 블레이저를 아시는 분이면 제 나이 또래를 대충 예상하실 거예요.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이제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저씨죠? 아저씨입니다. 늙었어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올해 일본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가신다면 이번에 도쿄 쪽 어떠세요? 가고 싶죠? 저는 일본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제가 일본어 가벼운 회화 정도는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하기 편한 것도 있고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바빠서 좀 시간 관계상 못 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또 가지 않을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야죠. 여행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예정은 있습니다. 예정은 있는데 언제 갈 거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도쿄 쪽도 가고 싶죠. 근데 그거 있어요. 저는 일본을 여행 갈 때 쇼핑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제 채널을 봐주시는 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패션 영상을 주로 보시겠지만 저는 이런 좀 라이프 스타일, 브이로그 스타일을 좀 더 좋아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스크립트도 안 짜고 좀 더 즐겁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행 같은 경우도 저는 도시에서 쇼핑하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담잖아요. 그 시골 마을 가는 거. 그런 좀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러 가는 게 더 큽니다. 일본을 갈 때는. 그래서 도쿄를 가게 되면은 아마 나중에 되게 길게 갈 것 같은데 렌트카를 빌려서 시즈오카를 가서富士山이라던가 뭐 그런 걸 좀 담아서 오지 않을까? 근데 도쿄를 언제 갈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 가게 되면은 어차피 영상을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행 영상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토토로 단독 브이로그는 언제 올라나요?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이랑 영상 컨텐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되게 MBTI가 I거든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건 되게 즐겁고 좋은데 인사를 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 되게 아싸입니다. 아싸 찐따예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짬이 좀 생기고 조금 더 뻔뻔해지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막 플리마켓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그럴 깜냥이 안 되네요. 고가 제품 등 세컨핸즈나 빈티지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나 샵 공유해주세요. 요거는 박영감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 채널에 빈티지 샵이라던가 밀리터리한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문가가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탱커 미니백은 이제 안 들고 다니시나요?
예, 요거는 제가 막 카메라 렌즈니 배터리니 해가지고 막 짐이 많아져서 사실 들고 다니기가 이제 힘들긴 해요. 근데 촬영 안 할 때 있죠? 차키 에어팟만 넣으면 돼서 그럴 때는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 안 할 때 들다 보니까 영상에 잘 못 담는 건 사실이죠. 잘 들고 다닙니다. 내적 외적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남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죠. 예쁜 여자고 착한 여자. 예, 요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젠가요? 일단 가장 최근에는 1만 구독자를 찍었을 때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진짜 꿈꾸던 1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구나 하면서 막 스스로도 뿌듯하고 그간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도 막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좀 더 성공해서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다 구독자들 덕분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거고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거 그거고 평소에 행복이라고 하면은 사실 별건 없어요. 그냥 제가 영상을 다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소소한 행복감은 거기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제가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영상 외에도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취감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감이 가장 즐거운 것 같은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고 하면은 조금 딥해지니까 어렵고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가볍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성취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또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또 힘든 것도 없어요. 가까운 데서 찾아야지. 그래야지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들을 답변해 봤는데 1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자이크 안 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어. 근데 잘생긴 게 나와야 돼. 네, 잘 나와요. 포털이의 기둥입니다.